서강대학교 영상전문방송국 서강TV는 2016년 12월 둘째 주에 송출한 서강TV 보도부 정규기획 다큐에서 27분 49초에 총장 후보 소견 발표회에서 진행된 서강사랑의 시위 장면에 내레이션과 자막을 통해 학교 본부와 이사회가 얼마 남지 않은 총장 선거를 둘러싸고 남양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한 결과였습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강사랑은 정정보도를 요청해왔습니다. 총장 후보 소견 발표회가 폐회된 이후에 서강사랑이 낭독했던 성명서에서 지적하듯이 서강사랑은 남양주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알 권리를 주장한 적은 있지만 남양주 사업과 관련한 학교 본부와 예수회원이 중심이 된 이사회의 갈등을 조명한 적은 없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강TV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보도를 본 영상에서 삭제하고 송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학우 여러분과 서강사랑 관계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새학기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캠퍼스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비웠던 여름 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실체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본교의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는 소문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만 전전하던 소문은 남양주시 뉴스를 통해 학우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름 동안 있었던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남양주 캠퍼스 관련 안건이 부결되었다. 불과 5개월 전 남양주 캠퍼스 학생 간담회에서 청사진만을 전해들었던 학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본부에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총학생회는 사실 파악을 위해 당시 남양주 캠퍼스 설립 기획단장이었던 대외부총장, 이사장 대리를 맡고 있던 상임이사, 교수협의회, 남양주 캠퍼스 설립을 위한 기금 모금에 힘쓰고 있던 총동문 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 결과 학생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한 학교 본부 측의 남양주 캠퍼스 진행 현황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정보 공유를 결정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불만이 쌓여있던 학우들에게 학교 본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책임하게도 남양주 프로젝트를 이사회가 무작정 무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동문들을 상대로 서강 글로벌 융합 컬리지 동문 포럼을 개최해서 한번 하룻밤에 343원의 동문 모금을 이날 성공을 합니다. 지금 이사회 신부님들이 돈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승인이 안 떨어져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 좀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사업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뜻을 전해서 이러한 추가 지원을 합니다. 추가 협상을 합니다. 3. 1과 2에 대한 상세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사업이 무효화됨을 조건부로 교육부에 내는 건 일단 승인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이런저런 걱정이 있으니 그게 해소가 되는 조건에서만 교육부에 이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자 했는데 이 안건을 표결 결과 찬성 2표, 반대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어 안건 자동 부결돼. 학내에 만연하던 소문처럼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 자체가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확고한 입장 표명은 학우들에게 전면 취소와 크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귀교 및 법인이 2016년 9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서강대학교의 위치 변경 계획 신청 의무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날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는 귀교 및 법인이 더 이상 서강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서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약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협약서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라 함은 남양주시가 이 협약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협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우리한테 하고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본부가 제시한 남양주시 측의 최고장은 학교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학우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학교에 큰 부담을 안겨줄 상황임에도 보류만을 주장하는 이사회. 결정권자인 이사회가 반대한 이상
학교 본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에 학우들은 분노합니다. 또한 이사회가 왜 보류를 주장하게 되었는지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추석 이후 학생 대상의 간담회를 진행하자는 이사회의 의견에 학우들은 침묵 시위 등으로 맞서며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학우들 사이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이사회 정상화 문제의 논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남양주 캠퍼스에 대한 대응 문제. 둘째, 이사회 내부 예수회 인사 구성 비율 문제. 셋째, 법정 부담금 완납 문제. 이 중 예수회 인사 구성 비율은 이사회 전체 인원 11인 중 6인이 예수회 인사로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수회 자체의 특수한 의사결정 구조인 순명으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순명이란 카톨릭에서 수도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로 교황과 소속 직권자, 즉 서강대 예수회의 경우 관구장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소속 직권자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법정부담금 완납의 경우 2014년도 기준 서강대학교 법인은 법정부담 전입금 기준액 50억 원 중 2.4%인 1억 2천만 원만을 납부하여 재단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차기 총장으로 예수회 신부가 내정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이사회 정상화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최고장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 없이 학교를 빚더미의 위기에 내몬 이사회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우들은 최고장의 기한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일까요? 조금 더 일찍 정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더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급박해진 데에는 학우들의 의견 반영에 폐쇄적이었던 학교 본부의 초기 대응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월 6일 남양주 캠퍼스 학생 간담회 당시 학교 본부는 학우들에게 남양주 융복합 캠퍼스의 청사진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큰 원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며 점진적 추진,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인데요. 바꾸어 말하면 현재는 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다는 이사회의 주장도 무리는 아니었죠. 또한 시설이나 이동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했고 간담회 이전에는 학우들에게 관련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일방적인 보류 통보는 학우들에게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4월 6일 남양주 캠퍼스 학생 간담회 당시 앞으로 남양주 캠퍼스 사업 추진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던 학교 본부 측은 이 사실을 약 2달여간 학우들과 공유하지 않았고 최고장의 기한을 한 달 앞둔 9월 초가 되어서야 학우들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저와 또 정현식 부단장, 이렇게 고생해온 사람들이 오늘 또는 내일로 퇴진을 합니다. 이 설명회 자리에서 남양주 캠퍼스 설립 기획단장이었던 이장규 대외부총장과 부단장인 정현식 기획처장은 사퇴 발언을 합니다. 학교 본부가 더 이상 할 수 있던 일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 본부도 이사회랑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4월에 설명회했을 때부터 학교나 이사회가 열었던 간담회 같은 거를 전부 갔었는데 그 학교 본부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자리 뭐 그러거나 이사회가 학생들이랑 얘기하는 자리나 똑같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뭐 교내 언론사분들이나 그 일반 학우들이 촬영이나 녹음하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약간 제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게 어차피 학우들 사이에서 다 공유돼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기록을 꺼리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학교 본부도 똑같이 CC하려고 했는데 인제 와서 좀 이사회가 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뭐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실제로 서강TV는 학교로부터 4월 6일 학생 간담회, 9월 6일 진행 현황 설명회, 9월 12일 이사회 간담회 모두 행사 전체 촬영은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학생 설명회를 모두 학우들과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고
최고장의 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을 때까지 학우들에게 이런 반구 설명도 없었던 학교 본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게 프로젝트 보류를 선언하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으려는 이사회의 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온 데에는 학교 본부의 책임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교와 학우들의 소통 창구인 총학생회는 남양주 프로젝트 사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총학생회는 남양주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학우들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전대 총학생회인 메이트 때 처음으로 남양주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4월 6일 학생 간담회 이후 총학생회는 9월 6일 학생 설명회에서 사전 질의 취합 미숙, 홍보 부족 등의 문제점을 보였고 남양주 대책위원회가 설명회 진행에 배제되는 등 별반 특별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제가 남양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가진 정보들을 꾸준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좀 확실한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 전달이 좀 늦어지는 편들이 있었고 그래서 활동이 좀 미진해 보였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저가 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본부 측에서는 이제 비밀 유지라는 핑계로 정보를 이제 4월 7일에 있었던 설명회 이후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그 이전의 진행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보 공개를 일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해서 이제 제가 모아온 정보들에 한해서는 제가 긴급히 소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9월 6일에 있었던 설명회 이후에는 사태가 급박히 진행되다 보니까 소집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 이사회와의 간담회로 학우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열고 9월 19일에는 임시 전체 학생총회를 열어 학우들의 의견 수렴을 시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임시 전체 학생총회 이후에는 중앙운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시켜 이사회 정상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우선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을 통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의견이 합치되는 부분을 향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노력했던 게 법인과 이사회 학생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총학생회장님께서 단식 농성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몇 차례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건 학생들의 의견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반영해달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 그리고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또 이끌어내면서 많은 학우분들이 참석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그들에게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우들 사이에서 남양주 캠퍼스에 대한 소문과 정황 증거만이 무성해진 이후에야 각 단위와의 소통에 나섰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먼저 우리 총학생회가 지지했던 스탠스의 차이가 갑자기 생겨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이사회 정상화 문제가 수면에 떠오르기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 남양주 캠퍼스 추진하는 학교 본부 측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정상화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게 다 이사회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학교 본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변해버려가지고 꼭 다른 단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했고요. 그리고 그거랑 별도로 총학생회가 여태 보여온 행보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비대위를 차린 데 불구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사회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먼저 전학총회 진행했었는데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단체 행동권을 총학생회가 미숙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스스로 날렸잖아요. 그리고 총학생회장하고 지식융합학부회장이 단식하고 있는 와중에 공연 위약금이 있다는 이유로 가수 불러다가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사실 총학생회란 곳이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집단인데 학교를 걱정하는 학우들 김 빠지게 하는 행동만 계속하는 것 같아가지고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이사회 정상화를 외치며 이사회에만 책임과 비전을 묻는 총학생회와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에서는 남양주 프로젝트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학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진행을 위해 힘쓰겠다던 총학생회의 처음 입장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생사회의 대표로서 사건을 이런 상황까지 끌고 온 이사회와 학교 본부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힘입어 추석 이전에 이사회와의 간담회를 이끌어냅니다. 9월 12일 이사회 간담회를 통해 학우들은 처음으로 이사회의 입장과 마주하게 되고 이날 간담회는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사전 질의를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20개가 넘는 사전 질의들 중 이사회 측이 내놓은 답변은 크게 3가지 질문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의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남양주 캠퍼스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대학 위치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양주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보류했다. 이거는 조금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얘기는 우리 서강대가 교육부에 정부에 대학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신청서 제출하는 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대학 이전이 안 이루어지면 서강대가 이제 정부의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남양주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서강대가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소한도로 이게 서강대가 원만하게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남양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정 지원과 정원 이동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 문제의 경우 재협상 중에 있다는 말은 이전에 기획단의 설명회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말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기획단은 7월 15일 이사회에서 그동안 민간 사업자와 4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며 그 결과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한 구두 약속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면서 7월 15일 이사회가 서강대학교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안을 가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당일 회의에서 이사진 다수는 구두 약속만을 믿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은 곤란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을 얻어내고 무엇보다도 남양주 캠퍼스 학생이동 정원의 명확화 및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와 같은 필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강대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원 동의에 대해서는 4월 학교본부의 간담회에서 학우들이 제기한 주된 문제점이기도 했으며 지금까지 있었던 약 4개월의 시간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위별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 기한의 최고장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이사회 측이 내세운 LKB 법인과 학교 본부 측이 내세운 법무법인 광장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요지는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더 9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서강대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는 것이 저희 법인의 자문 의견입니다. 큰 사업을 망치는 거라서 과연 그냥 소규모 금액만 배상해주고 끝날 건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좀 사업하고 말고는 학교의 주인이신 이사회 최고이사 결정기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실 건데 좀 이게 만약에 물렸을 때에 대한 대책 내지는 학교가 입을 타격에 대한 고려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사회 측과 학교 본부 측이 자문을 구한 법인의 입장이 상반된 만큼 최고장의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학우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최고장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학우들은 이 모든 사실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9월 6일 학생 설명회를 통해 서강대학교의 재단 적립금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학우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재단 적립금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사회는 학생들이 어떻게 실험 재료를 사는지, 어떤 곳에서 공부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학교의 공간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학교의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빈 강의실도 많고 또 이렇게 학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보유하면서 하는 그 공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심 있게 그 학교 본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 2014년에도 한번 그 언급을 했고, 그래서 조사를 이것에 대해서 그 실시를 해야지만 그 정확한 그 데이터가 나와서 그 다음에 필요한 데를 우선적으로 그 배정을 하고, 더 모자르면은 그 본부 차원에서 그것은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사로서 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는 그런 문제점들을,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본부하고 그 재단이 함께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단 적립금의 부족을 지적한 학교 본부의 사정 또한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이사회 간담회에서 이종진 신부는 재단 적립금의 부족을 언급하려면 줄어든 교비 적립금 또한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유기풍 총장의 공약 미이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재단 적립금이 사실상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총장님 재직 중에 교비 적립금도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또 함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설명의 말미에 본인이 말보다 실천을 중시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주관적인 그 자기 자랑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4년 전 총장 경선 시 했던 공약이 떠올렸습니다. 2천억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남양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예술 신부들을 마트관으로 초대하셔서 하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즉 땅값을 포함해서 필요한 경비를 총장이 4년 동안에 보고하겠다. 매년 100억씩. 그 신부님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 안심을 시켰던 그런 말씀들이 기억납니다. 과연 그 말씀들이 실천되었는지. 이에 유 총장은 이종진 신부의 발언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2천억을 제시한 게 맞고요. 2015년도 말 통계로 80%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0 정도를 달성했고, 이거는 단지 남양주 사업의 얘기는 제가 총장 출마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80% 달성한 데는 포함을 안 했고, 어차피 이렇게 지금 말장난하고 있지만 남양주는 사실상 제 그 평생 교수란 지식인의 양심을 걸고 이거는 불 건너 간 겁니다. 이게 뭐 그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만약 가지 않았더라면 이게 추진되는 계획이라면 현재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약 3,600억 정도의 자산을 획득하는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함하지 않은 거에는 지난주에 그 우리은행에서 승인이 됐지만 서왕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50억을 또 추가로 기증받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서강의 역사상 총장이 되면서 약정을 한 것을 100% 달성했을 뿐더러 남양주 프로젝트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짧은 역사의 그런 퍼포먼스를 낼 총장은 없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양측은 당장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들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충돌했고, 이는 학우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간담회 당시 모든 답변을 혼자는 결정 내릴 수 없는 이사회의 결정 구조로 인해 지금은 답변을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간담회 이후 학우들 사이에서는 이사회는 무능하다는 점이 합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하나 존재했습니다. 이사회의 무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해결 방식이 합의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간담회가 종료되고 법정 납입금에 대한 계획을 10월 중에 제시하겠다는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총학생회는 이사회 정상화를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9월 19일에 진행된 임시 전학총회에서는 977명의 학우가 모여 정족수를 채움으로써 아직 학우들의 관심이 꺼지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안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고 이사회 정상화를 위한 실력 행사를 의결하는 두 번째 안건에는 학우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다른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약간 미비하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재 총학생회에서 성명서 내고 전학총회를 통해서 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정거농성 부결했지만 단식 농성을 하는 게 협상의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제 유리한 스탠스를 취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그만큼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니까 그만큼 소통이 부재했던 학교와의 이사회와의 대응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적절한 액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학생회가 이사회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들은 재단 전입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위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정해진 돈을 과연 학교 본부가 제대로 썼는지 충분히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낭비를 한 건 아닌지에 대한 회계 자료에 대한 검토 이러한 자료들이 없고 이사회 재단 전입금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총학의 주장을 보면 이러한 거는 자칫하면 저는 어떤 근거가 부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다른 예수의 대학과의 예수의 신부 비율에 대한 비교 자료를 내놓잖아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사회에서 예수의 신부들이 차지하는 비율 외에도 그 학교들이 재정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들도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첫 번째 안건이 통과된 후 총회장을 떠난 학우들이 많아 551표의 기권표로 부결된 두 번째 안건을 대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졌으나 명확한 해결책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학생총회 이후 다음 날인 20일 6시까지 이사회에 응답이 없으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약속대로 장이웅 총학생회장과 서혁진 지식융합학부 학생회장은 이사회에 소통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46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학우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왔을까요? 9월 19일 전학총회 당시 늘어난 기권표로 두 번째 안건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13일 이사회 이전에 총 3번의 집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 학우들의 참여는 충분하지 않아 총회 이후 학우들의 관심이 한풀 꺾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우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을 내비치고 행동하는 학우들 또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양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단의 이 무능함과 그리고 재단이 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독재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리고 홍보물 같은 거를 배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려는 노력을 주로 해왔고요. 초기에는 몇 번 시위도 주도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비대위에서 진행하는 시위를 이제 별개지만 이제 홍보를 도와주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제 지금 이렇게 총장이 내정된 상태에서 총장 후보를 간담회도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회의적인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이제 시위를 좀 더 주도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장 선거에 관련하고 집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서강 팩트체크 팀을 꾸려서 거기서 프로젝트로 이제 남양주 팩트체크라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남양주 캠퍼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학생들과 이제 서강의 구성원들이 이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설명회 그리고 막 간담회 등에서 나온 정보들을 정리해서 이제 자보로 붙이거나 유의물을 뿌리거나 이제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캠퍼스 이제 학생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편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변한 학생들의 태도에 교수협의회 또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9월 19일 교내 곳곳에 붙인 자보를 통해 대토론회를 연기할 것을 알리며 남양주 캠퍼스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고 학교 사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9월 26일과 11월 17일 교수협의회는 또 한 번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것은 각각 교수협의회는 남양주 캠퍼스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에 대해 우려를 갖고 비판해왔을 뿐이다. 재단 개혁을 위해 교수협의회가 앞장설 것이며 서강이 처한 상황에 모든 단위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성명서였습니다. 그러나 학우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교수협의회의 성명서가 진실성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수협의회의 성명서 발표와 대토론회 주최가 진행되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정치외교학과 손호철 교수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교수협의회를 떠날 것을 선언합니다. 최근 학내 사태에 관련된 교수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전임 회장 등의 충격적인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언행을 직접 경험하면서 더 이상 교수협의회에 남아있는 것은 평생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협의회 주최의 대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서정현 교수는 9월 23일 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을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유보적 혹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는 학내 구성원들을 서강의 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폄하하시기보다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포용하시는 서강대학교 수장이 되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이사회 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우들은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회자가 진행하는 토론회는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총장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은 교목처 페이스북에 업로드되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게시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혹 속에서 9월 29일 결국 전 서강 비상 대토론회는 학교 본부가 불참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토론회는 학교 본부의 부재로 학교 본부의 입장을 듣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학생들의 참여율 또한 저조해 토론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사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편 유기풍 총장은 9월 29일 돌연 사퇴를 선언합니다. 남양주 캠퍼스 관련 건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이사회의 문제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 총장은 무책임할지라도 사퇴를 통해서 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정상화를 위해 학내 모든 단위가 힘을 합쳐야 할 시기에 사퇴를 하는 것이 과연 반갑게 받아들여질 일이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퇴를 반려한 이사회의 유 총장은 선출직이므로 이사장에게 사퇴 반려의 권한이 없다는 이메일로 뜻을 굽히지 않았음을 내비쳤고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학교 본부의 입장은 같은 날 저녁 진행된 대토론회 불참으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남양주 캠퍼스 설립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에 의하면 학교 본부 측은 학생들이 5,000명이나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학우들과 동문사회, 교수사회에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고 이사회가 학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줄곧 문제 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9월 12일 간담회 이후 이사회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10월 13일 이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이사회 결과 공유를 요구한 학생들에게 이사회는 소통 TFT를 구성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총회에서 의결된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총동문회를 언급하며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학생감사 1인 포함의 경우 산하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생위원을 포함할 예정이라고만 대답했을 뿐 학생위원회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구조 개편의 경우 사퇴한 정재천 이사의 후임 이사와 개방 이사의 부재로 생긴 2명의 공석을 예수의 추천 인사로 채웠습니다. 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이사회는 학우들의 요청에 따라 11월 1일 다시 한번 법정부담금 납입계획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유신재 소통 TFT 위원장은 불통 TFT가 되지 않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언급했지만 법정부담금 납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 것인지 그 비전에 대한 설명에 부재했고 답변을 요구하는 학우들에게 9월 12일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일축해 결국 제자리 걸음인 간담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11월 7일 있었던 총장 후보 소견 발표회에서는 학우들이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서강사랑은 총장 선거 과정이 비민주적임을 지적하며 총장 선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총장 후보 소견 발표회에 참여한 학우들은 총장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박종구 신부가 출마했으며 다른 후보는 터무니없이 성의 없는 구성과 내용의 소견 발표 자료를 사용했다고 말하며 총장 내정 의혹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학우들은 이사회 측 인사에게 얼마 받고 시위를 하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증언하여 총장 내정설과 불합리한 이사회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결국 내정이 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아온 박종구 신부가 총장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총장 내정이 정말 사실인지 명명백백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사회과학대 교수진의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거부, 총추위 내부 예수회 인사 비율, 정재천 전 관구장이 동문회장과의 만남에서 발언했다고 알려진 이번에는 반드시 신부가 총장을 해야 한다는 말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총장 선출 과정이 비민주적이라는 의혹은 더 이상 의혹으로 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각 학생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강사랑을 주축으로 한 일반 학우들은 11월 22일 동문사회와 학생사회가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성사시킵니다. 이날은 총동문회 이상웅 회장, 권혁빈 부회장을 비롯해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희성 동문과 본교에서 신학적 인간학 강의를 맡고 있는 최우혁 동문도 자리했습니다. 동문들은 현재 서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사회 정상화 이슈와 서강의 미래를 위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요. 문제는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 300원 모으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예수회가 처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행부가 바뀌고 나니까 반대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톨릭의 구조상 이 관구장이나 장상이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밑에의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도 그거를 공식적으로 표명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인 구조가 아닌 거죠. 예수회 안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는 예수회가 어떻든지 간에 재단 자체가 누가 관구장이나 재단 이사장이 되는 것과 상관없이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아까 양심의 호소하라는 것도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뭐가 이득이 되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싸우는 법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께 순진하게 아니 단식 농성해가지고 뭐 병원까지 갔는데 불편하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방법은 안 불편해요. 이득이 안 되고 불편해야 돼. 여러분이 하신 방법은 실패했어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동문회까지도 서강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의 시작점일지도 모를 남양주 프로젝트에 대해 학교 본부가 프로젝트 무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가 학교 발전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미선으로 인해 총학생회가 부재하게 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해졌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상황의 명확한 파악으로 내 자신이 판단하기에 옳은 목소리를 낼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